XRP is at the heart and soul of what Ripple is doing. At the end of the day, we want to do things that are good for the XRP ecosystem. We want to build trust in XRP, we want to build utility in XRP, and we want to build liquidity in XRP. Each of the acquisitions we do, in one way or another, we believe it will do those things. Now, it may not be, some people may look at it and be like, I don't really, scratch their head a little bit. Well, I promise you that we see in the three-dimensional game of chess, we see how we believe that's going to evolve. Sometimes we'll probably do things that are more obvious and some less obvious. That's okay with us. 지금 이 순간 월스트리트의 최상위 플레이어들이 리플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금융계의 거대 요새로 불리는 포트리스, 헤지펀드 업계를 주름잡는 시타델, 그리고 디지털 자산 투자의 선구자 판테라 캐피털까지 이들 각각의 이름이 시장에서 갖는 무게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바로 이 금융계 거물급 투자자들이 무려 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면서 리플의 기업 가치를 400억 달러 수준으로 인정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단순히 투자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강한 자본의 물결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리플이 구축해온 차세대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 바로 XRP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왜 월가의 스마트머니들이 지금 시점에서 그것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XRP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전략적 자금 흐름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핵심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의루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의 인터뷰는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리플이라는 회사는 지금껏 흔들림 없는 하나의 전략 라인을 고수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실행하는 모든 움직임, 즉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 핵심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선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 뒤에는 하나의 분명한 중심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전략적 행보는 XRP 레저, 그리고 무엇보다 XRP 토큰 자체로 귀결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리플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언제나 XRP 레저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XRP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리플은 마치 3차원 체스 게임을 하듯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움직입니다.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최종적으로 XRP로 연결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리플이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그것은 곧 XRP 생태계의 확장과 가치 상승을 위한 또 하나의 전략적 보석이 깔린다는 의미인 셈이죠. 최근 화제가 된 리플과 마스터카드의 협력 발표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리플은 마스터카드, 웹뱅크, 그리고 제미니와 손잡고 RLUSD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신용카드 결제 정산을 실제로 XRP 레저 위에서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판을 뒤집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리플의 공식 성명서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결제의 미래가 지금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 기회를 갖고 싶다면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미니의 XRP 크레딧 카드에 한정되어서 운영되지만 이건 단순한 파일럿 테스트나 기술 검증 수준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진짜 상용 거래가 레저 네트워크 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첫 번째 실전 케이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기존 레거시 결제 인프라보다 효율적이라는 게 입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스터카드는 훨씬 더 많은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금의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자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더 큰 규모로 확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제대로 작동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들은 반드시 이걸 확대할 겁니다. 효율성을 포기하거나 더 높은 수수료를 낼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결국 이건 실제 거래입니다. 단순한 테스트 환경이 아닙니다. 더미 테스트를 돌리기 위한 실험도
아닙니다. 마스터카드의 실제 결제 트랜잭션이 XRP 레저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고 그 미래가 이미 현재 진행형이 된 것입니다. 전면적인 확산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기업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투명한 시스템을 외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미래를 위한 실험이 아니라 결제 산업 구조 자체의 전환점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개별 거래 단위가 아니라 발급 기관과의 대규모 배치 정산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는 매초 6천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제를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온체인에 기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얼마든지 확장 가능합니다. 향후 결제 거래량이 증가하고 네트워크 수요가 커지면 검증 노드 수와 인프라를 확충해서 처리 용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결국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마스터카드가 지불할 수도 있고 혹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죠. 즉 일정 기간 동안 쌓인 여러 건의 거래를 모아서 한꺼번에 XRP 레저에서 정산하는 구조인 겁니다. 현재 네트워크의 성능을 감안하면 매우 현실적이고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죠.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실제 결제 데이터가 XRP 레저 위에서 처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건 글로벌 규모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 공개형 덱스가 아닌 허가형 덱스 방식입니다. 금융기관들은 거래 시 상대방의 정체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규제상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제 시스템에서는 KYC 인증을 완료한 허가형 덱스가 활용되는 겁니다. 완전히 오픈된 퍼블릭 덱스만큼 유동성이 풍부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안정성과 규제 대응 측면에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델입니다. 기관 중심의 대규모 유동성 풀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확대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자금이 온체인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가 온체인에서 직접 실행되는 단계에 도달하면 중간 거래소를 거칠 필요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순간 비용 절감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프로세스가 완전히 온체인으로 전환되고 중간 거래소 없이 네이티브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비용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의 발표는 바로 그 구조로 진입하는 첫 번째 실질적 디딤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더 이상 큰 소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바로 그 타이밍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한 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 라운드가 공식 발표되었고 리플의 기업 가치는 무려 40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투자와 협력에 참여한 기관들의 라인업만 봐도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포트리스, 시타델, 판데라 캐피털, 갤럭시 등 월스트리트의 최상위권 자본들이 총 집결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억 달러 수준이었던 기업이 SEC 종결 이후 1년에서 2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한 겁니다. 이것은 리플이 커스터디 서비스, 외환 사업, 결제 인프라 등으로 비즈니스를 다각화하고 XRP를 핵심 자산으로 보유한 디지털 트레저리 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는 증거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리플의 기업 가치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의 양에 비례해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백억 개 단위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가치는 훨씬 더 높게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리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디지털 자산 금고를 운영하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커스터디, 결제, 외환 결제망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냥 리플이잖아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미 명확하게 밝혔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XRP 레저와 XRP 토큰으로 귀결된다. 리플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인수합병과 사업 확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XRP 생태계의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언젠가 리플이 XRP 매각을 완전히 중단하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몇 년 안에 특히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 준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죠. 리플은 대체 언제 상장할까? 제가
우리가 리플의 IPO를 손꼽아 기다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 상장이 성사된다면 리플은 기업 구조, 재무 상태, 그리고 XRP 레저와 관련된 운영 데이터까지 모든 걸 정기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XRP 레저의 내부 작동 방식을 훨씬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XRP 보유자들에게 상당한 신뢰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본 거대 금융그룹 SBI가 체인링크를 도입했으니까 XRP는 이제 필요 없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술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체인링크는 블록체인 외부의 실제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오라클 서비스이고 XRP 레저는 결제와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둘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리플의 결제 인프라가 확장될수록 오라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며 그 과정에서 체인링크 같은 기업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즉, 이건 XRP의 약점이 아니라 생태계 확장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입니다.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ETF 승인은 곧 현실이 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개별 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 상위 코인 바스켓 ETF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이 강해질 겁니다. 상위 10위, 상위 20위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 중심 뎁 ETF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형태의 상품들이 인기를 끌게 될 겁니다. 대신 상위권 코인 바스켓 ETF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합니다. 이러한 ETF 상품들은 대부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XRP처럼 상위권에 위치한 자산들은 자동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레이스케일의 이피션트 글로벌 언스타버블 펀드 같은 상품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마케팅 광고에서는 XRP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XRP가 핵심 포트폴리오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편입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ETF라는 제도권 채널을 통해 법정 화폐가 직접 XRP로 유입되는 파이프라인이 구축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체인링크 설립자가 말하더라고요.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무려 80%나 된다라고요. 물론 올해 안에 통과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내년 초에 통과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일단 법으로 확정되고 나면 나중에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마음대로 규제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원 의원 부커와 부주머니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최종 조율 중인데 이건 정말 엄청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폴 베런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 10월 보고서를 보면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가 무려 3.8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건 비자의 3배, 페이팔의 27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모든 돈과 가치가 블록체인 위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는 우리가 주목하는 기축통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XRP 등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네트워크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의미이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시장 구조 자체를 완전히 재편할 핵심 요소입니다.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부문 수익이 300% 증가하며 실적 전망치를 크게 초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이 주류 금융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들이 이제 직접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더 이상 단순히 규제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 채굴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듯이 XRP 레저 역시 결국 이런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들이 노드를 운영하는 초기 단계이지만 머지않아 대기업이나 국가 단위의 거대한 인프라가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이 변화는 마치 2G 피처폰 시대에서 5G 초고속 스마트폰 시대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국가와 기업들은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 때문에라도 이런 분산 기술을 외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자본, 마스터카드의 결제 시스템 가동, 그리고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진화 신호까지 오늘 리플과 XRP를 둘러싼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미래를 향해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처럼 리플의 모든 길은 결국 XRP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제 XRP는 단순히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되새겨봅니다. XRP가 인생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인생 자체를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먼 미래의 숫자만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위한 현명한 XRP 투자 전략, 바로 그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은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여러분의 시간과 자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XRP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플 XRP에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또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 밖에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리였습니다.